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창선감의록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총정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창선감의록. 자,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나중에 화해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우리 승특강책에서는 이제 화해가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구조에는 화해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또 명나라 때 이야기죠. 화씨 가문의 내부적 갈등, 그죠? 가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이산이라는 것은 이제 헤어지는 거죠. 화해에서 다시 뭉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중심으로 만든 소설이에요. 아셨죠? 제목의 창선은 착한 행실을 드러낸다는 뜻이고요. 가미는 의리에 감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동인물 심씨와 아들 춘이 있죠? 이 한때 악행을 저지르지만 나중에 어때요? 스스로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 성선설 있죠? 본래 사람은 선하다는 관점을 취한 결과고요. 이 제목 자체는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으로 의로움에 감복하도록 하기 위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결국 뭡니까? 사람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널리 알려서 의로운 일에 감동 만든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교훈적인 목적이 강하겠죠, 여러분. 아셨죠? 줄거리는 이제 여러분 한번 보라고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개과천선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정리로 바로 들어갑니다. 주제는 가족 구성원들의 갈등과 화해입니다. 그래서 갈등 부분만 지금 나왔긴 했지만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이제 화해가 들어가는 거고요. 국가적 위기의 해결, 그렇죠. 국가적 위기의 해결도 나오고 충효 사상의 고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수능특강생에서는 사실 요게 중요한 거죠. 권선징악, 그렇죠? 사필 규정. 이런 단어들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시대는 이제 시대적 배경은 숙종 때고요. 성격은 유교가 강하죠. 그리고 독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특징이 강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갈래는 이제 가정 소설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규방은 우리 부녀자들의 그 방을 얘기하죠. 교훈, 그렇죠. 가문 소설 또는 가정 소설 기억하시고 도덕 윤리적인 소설이고요. 장편 소설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서술상 특징, 자, 중요합니다. 화씨 문중의 흥망성쇠를 통해 효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효.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 아셨죠? 권선징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소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중국 명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일부 다처제 제도에서 이제 갈등의 원인이 벌어지죠. 그럼 대가족 제도 안에서 일어난 가정의 그 풍파를 그려낸 겁니다, 여러분. 또 다양한 개성을 지닌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등이 흥미롭게 되고요. 또 구성이 탄탄합니다. 치밀하고 또 묘사도 치밀하고 해서 잘 드러낸 소설입니다, 여러분. 또 조선시대 지배적 사상이 뭐였어요? 유기적 가치관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또 주요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중요하죠, 이거. 장자, 즉 화춘이죠. 이 큰아들 이 장자의 위치를 굳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굳히냐 흔들리냐 이거 갖고 이제 사실 갈등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또 사건이 좀 사실적으로 서술됩니다. 약간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서술되고요. 환상적이거나 비현실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기 소설이라고 하죠. 이게 전기적인 요소는 드물다라고 하시고요. 또 인물 간의 치열한 갈등이 표면화라는 건 겉으로 잘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누구요? 심씨와 빙선, 화진이의 갈등이 아주 잘 드러났다라는 거 참고를 꼭 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장에 가시면요. 그 선인과 악인의 대립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뚜렷하다는 거죠. 갈등의 그 유형이. 그래서 심씨는 악인, 그렇죠? 또 빙선과 화진은 선인으로 드러납니다. 선과 악이 명확하다는 거죠. 아셨죠? 또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흐느끼며 이르기를 뭐 눈물만 흘린 따름이다, 통곡하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은 전부 행동이나 대화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리를 드러낸다. 이런 걸 무슨 제시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거를 선생님이 간접 제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또는 장면 제시라고 합니다. 또는 극적 제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러한 방식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등장인물의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됐다. 이 세밀한 묘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인물의 특징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화옥이는 어떻습니까? 개국공신이고 또 화운의 첩입니다. 그렇죠? 화운의 7대손입니다. 화옥이가요. 그리고 엄승이 정권을 장악하고 언권을 탄압하기 시작할 때 소홍으로 귀양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죠. 개국공신이네요.
그리고 이제 심씨가 있고 요씨가 있고 정씨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있다는 거 좀 참고로 보시고요. 이 프린트는 이제 그대로 올려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또 화춘이가 큰아들, 둘째 아들 화진이, 그 다음에 화빙선, 딸 이렇게 있다는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항으로 가시면 이제 17세기 후반 사대부에 의해 창작되었고요. 봉건 질서가 흔들리면서 위기를 느꼈어요, 사대부들이. 그쵸? 그리고 충, 효, 열, 이게 유교죠, 유교. 이걸 통해서 자기 집단을 옹호하고자 만든 목적 위주의 소설입니다. 목적 의식이 강해요,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가부장제를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에게 또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가부장제 합리화, 부녀자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다는 목적 의식이 강한 소설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또 가장인 사대부의 삶과 가문의 운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심 깊은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교훈적이고 또 충효가 근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죠. 또 형제간의 우애를 잘 지켜라. 또 선행을 해라. 뭐 이런 강한 목적의식의 교훈이 담겨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 소설적인 특징에서 나옵니다. 이런 일부 다처제, 대가족 제도, 이게 복잡 다단한 갈등이 나오죠. 그래서 뭘 강조한다?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체로 이야기가 어때요? 현실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중심 무대는 이제 화진의 집이었죠. 사대부 집안의 가장의 삶과 가문의 운명이 주된 초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악인을 징벌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개과천선. 자, 개과천선 아주 중요합니다. 성격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악에서 뭘로요? 선으로,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징벌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단어 및 구절풀이를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단락을 나누면 용렬한 화춘을 꾸짖는 화옥의 모습이 나오죠. 아빠가 그 아들을 꾸짖는 장면인데 화옥은 정색하며 화춘을 꾸짖었다. 정색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이 정색이라는 것은 얼굴에 엄정한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엄정, 아주 엄한 모습. 우리 가문은 대대로 뭐 이런 사람이 가문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뭡니까? 화춘과 주변 인물을 비교합니다. 가문에 있는 주변 인물들을 비교해서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각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설득하는 말하기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네가 부부형 앞에서 시를 지면서 뭐 광탕함, 회개하다 뭐 이런 단어가 어렵죠.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광탕이란 단어는요 미칠 광자잖아요. 미치고 망령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자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회개하다는 건 매우 괴이하고 야릇하다, 회개망측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차후 앞으로는 모름지기 마음을 고치고 동정일체를 배워라 그랬죠. 동정일체는 뭡니까? 여기 나왔죠. 동정, 사람의 일상적으로 하는 일체의 모든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모든 행동을 동생에게 배워라 뭐 이런 얘기고요. 또 이 말의 의미는 명령형을 썼죠. 명령형. 그렇죠? 그래서 단호한 아버지의 의지가 담긴 말하기입니다. 이렇게 하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제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동생에게 더 훨씬 더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있네요. 그렇죠? 예. 또 화씨 종사할 때 이 종사는 뭡니까?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올리는 사당입니다, 원래. 근데 여기서는 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문이요. 그래서 망하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비난하는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아들에게.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시면요, 화진과 화빙선에 대한 심씨의 시기와 원망으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씨가 굉장히 그 질투심이 강하고 또 원망하죠. 왜냐하면 화진과 화빙선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에요. 사실 여기 수능 특강에는 빠져 있지만 그 내용에서 보시면 굉장히 제자 가인형 인물입니다, 여러분. 소자가 모친의 사랑을 과도하게 뭐 하면서 쭉 나오죠. 이 불초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정리했는데, 불초라는 말은 여기 나왔지만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못나고 어리석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단어들도 한번 정리할 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이렇게 단어 같은 그냥 막연하게 넘어가긴 하죠. 이렇게 배울 때는 이렇게 단어 하나라도 정확히 배우고 나서 시험 볼 때 설마 모르더라도 흐름을 갖고 찾는 것이지, 애초에 단어를 공부하지 않고 흐름을 찾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옳은 공부 방법이 아닌 거죠. 아셨죠? 예. 최소한 수능 특강 책에 나온 단어들은 확실하게 공부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부족한 점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이 아들이 화춘이가. 그래서 모친의 편애라는 것은 뭡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엄마가 이제 사랑을 줘서 멋대로 이제 자유분방하게 놀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식된 자로서 어찌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자 선생님이 많이 달아놨습니다. 이 한자가 이제 여러분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연결된 장면에서 하면은 하나의 소설 중에도 뭐 무수히 많습니다. 이 한자가. 그러니까 그때마다 연관을 지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이 달아봤거든요. 각골통한 각골치통입니다. 이 통자가 바로 뭡니까? 원통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뼈를 깎는 아픔이란 뜻이거든요. 자, 또한 화진이 비록 타고난 재주가 특이하고 행동 거지가 볼만하고, 이 말은 화진의 장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화춘이는요, 인정할 건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인정도 안 하는 그런 모렴치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 동생이 능력도 뛰어나고 예의도 바른 거 나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행동거지라는 단어는 몸으로 움직이는 모든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동일체. 예. 대인, 여기서 대인은 문어체에서 특히 아버지가 남을 높이려는 말인데 여기서는 부친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친, 아버지. 아셨죠? 예. 천하에 어찌 형이 동생에게 배우겠습니까? 하는데 어떤 느낌 받아요? 형의 입장에서 굴욕감, 모욕감, 수치감, 서운함 뭐 이런 정서를 느끼겠죠. 그렇죠? 예. 심씨가 굉장히 화를 내는 장면이 있죠. 여기. 예, 여기서 기고만장이란 말을 썼습니다. 기고만장은 화가 막 머리 끝까지 퍼쳐가지고 화가 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또 심씨는 공연히 어때요? 이 자나깨나 이를 갈았죠.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곤란에 빠뜨릴까 하는 생각이 많았겠죠. 복수의 그 칼날을 갈았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심씨가 왜 그랬냐면 가문에서 지위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장자의 지위인데 그 지위가 불안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그 좌불안석, 그렇죠? 절치부심, 이를 갈았다가 절치부심, 이게 굉장히 불안해서 좌불안석이고, 오매불망은 뭡니까? 자나깨나 란 뜻이거든요. 자나깨나 잊지 않는다는 뜻이 오매불망입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벌써 한 문장에 3개가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자가 굉장히 많이 연결됩니다. 고전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한자 정리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매불망은 뭐라고요? 자나깨나 잊지 못한다. 절치부심은 이를 갈면서 마음을 부글부글 가는 겁니다. 부글부글 끓는 그런 상황이죠. 좌불안석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이 불안하다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3개 연결지어서 하면 훨씬 더 한자 성어도 가볍게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도 떠올라지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성부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염려했죠. 예. 전전긍긍이라 한자 성어도 염려하고 걱정되는 거. 자, 이 성부인은 어떤 역할을 하다? 가부장을 대체했죠. 그죠?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결국 화옥이가 돌아가셔서 가부장을 대체한 인물이고요. 가문의 질서를 유지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3번째 문단은요. 화춘이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기를 바라는 임소조의 부인이 가난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임소조는 그 남편이 너무 패악하다, 또 개연이 이런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정리했는데, 패악이라는 거는 도리에 어긋나고 흉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개연이라는 것은 억울하고 너무 분하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다 이 얘기입니다. 부인이. 그래서 가난하다는 거는 윗사람에게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단어들도 좀 공부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윤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윤상이라는 것은 일륜의 떳떳하고 변하지 않는 도리입니다. 이 상자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에 변하지 않는 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윤리와 도덕,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첩은 비록 우매하다, 자기를 낮추죠. 겸손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화춘을 비판하죠. 네,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자신을 낮추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자, 우매라는 건 어리석다는 뜻이고요. 또 덕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조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좀 어렵죠. 조행이라는 단어. 그래서 보시면은 조행이라는 말은 태도와 형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덕망은 명망과 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삼촌 성씨는 성여민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얘기합니다. 집안 사람을 비교하면서 설득하는 말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방식도 이 수능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요. 어떠한 방식으로 말하는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 옛사람의 이기를 산바 속에 숙대는 그대로 두어 또 곱게 잘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인용했죠. 자, 이 말은 이제 봉생마중 불부직이라는 한자에서 왔습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은 굽어지기 쉬운 쑥대도 산바 속에서 자라면 저절로 곧아진다. 그러니까 사자소학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인용한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한자가 뭐냐면요. 근목자허, 또 맹모 삼천지교. 지금 뭡니까?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저절로 고다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자, 참고하시고요. 첩은 군자의 행실이 뭐 이지경에게 이르건 짐작도 못했다. 한자 연결해볼까? 대경실색. 너무 놀라고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 지으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인데요. 자, 임소조는 홀로 기박한, 이 기박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했는데 팔자가 사납고 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 때문에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부하가 끌어올랐다. 화추는. 그러니까 부하라는 건 노엽거나 분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해서 치밀어 오르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면으로 가시면요, 화진과 화빙선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누가? 심씨가 누명을 씌우죠. 지극히 인자하시던 선노야와 선부인. 자, 이 선노야는 돌아가신 남을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 화옥이를 얘기하는 거죠. 화옥 아버지. 선부인은 누굽니까? 정부인.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야 문득 두 외로운 권력은 누구예요? 바로 그 빙선이와 화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옥 같은 목숨이랄 때 주옥은 구슬과 옥입니다만 아름답고 귀하다는 뜻이고요. 권력이라는 것은 부자, 형제 등 육친, 즉 혈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빙선과 화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언제 목숨이 죽을지 모르는 처지로 떨어졌다. 요 한자 성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명제, 경각. 목숨이 시간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이때 명제, 경각이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진실로 발하거니와 노신이 먼저 죽어 그 참혹한 경을 여기서 노신은요 유모 취선을 얘기합니다. 이 노신은 늙은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부중을 떠나셨죠? 누가요? 성부인이. 이때 부중은 뭡니까? 높은 그 벼슬아치의 집안입니다. 집안. 오금을 펴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오금을 못 폈다. 이 얘기는 어떤 위세에 눌려서 메인 꼴이 된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결국은 길을 펴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정부인께서 언제 이러한 이제 취선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굉장히 원통해하고 있죠. 절치부심, 이를 끊어질 정도로 악물고 마음을 부글부글 끓는 장면이죠. 그렇죠?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소조는 그 아가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무 말 못한 이 빙화선은 어떻습니까? 함구무언, 묵묵부답, 수원수구. 이 수원수구는 뭐냐면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 뭐 이런 한자인데요. 연관을 지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도 탓하지 못하는 상황, 그렇죠? 원망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은 꼭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마침 난양이 창밖에서 엿들었죠. 이게 바로 갈등이 증폭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 상황이 발생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 심씨가 굉장히 화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죠. 이거 왜 그럽니까? 심씨가 남편과 다른 부인이 죽은 다음에 두 부인의 소생들을 배척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정씨와 요씨의 소생들 빙화선과 화진이를 배척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심씨는 화춘이 가문에서 장자로서의 권한을 확고히 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자기 아들이 이 가문에서 확실하게 이 큰아들로서의 권한을 확고히 유지하려는 겁니다. 자꾸 그 화진이 때문에 지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성부인의 세도를 믿고 화진이한테 지금 화낸 장면입니다. 엄마가. 그러면서 요망한 누이 화빙선이죠. 또 흉악한 종년 취선이죠. 함께 짜고 흉측한 것을 저지르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호가호일은 왜 선임이 달아났냐면 바로 앞에 성부인의 세도를 믿었다. 그러니까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믿듯이 뭐 요걸 연결을 짓는 거고요. 그래서 그 또 하나 중요한 한자가 또 있습니다. 아까 그 명제 경각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경강부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단어 잘 나오고요. 아이들이 많이 틀렸어요, 제가. 자, 여기서 이게 경강부회가 왜 나왔습니까? 심씨가 유모 취선이 빙선에게 한 말을 가지고 화진에게 막 쏘아 붙이잖아요. 꾸짖죠? 이거 전혀 근거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유모와 빙선이 한 말과 관계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심씨를 비판할 수 있는 딱 제격의 한자가 바로 경강부회입니다. 경강부회란 말은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 자기 주장을 조건에 맞추는 거예요. 아전인수와 같은 거죠.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세도란 말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선구는 돌아가신 아버지, 선친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요망은 요사스럽고 간사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화지는 통곡하죠, 억울하다 이거죠. 대성통곡, 비분관계, 뭐 이런 한자성어랑 연결 지을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 화진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상강 어린 가운데 부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부자 유친을 들먹거리죠. 그러니까 엄마나 아버지나 똑같은 입장인데 이렇게 중요한데 제가 어찌 그러게 했습니까? 막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소자가 비록 무상하나 할 때, 무상이란 말은 함부로 행동하여 버릇이 없었다. 겸손한 거죠, 사실. 굉장히 어진 사람이에요, 이 화진이가요. 그건 말씀을 어떻게 소자에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따지며 말하죠. 예, 저항을 하네요, 나름대로. 빙선이 비록 추선과 함께 수작한 바는 있었지만, 이 수작이란 말은요, 남의 말이나 행동 계획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작한 게 있지만은 죄는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잘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좀 이 소설을 좀 깊이 있게 해주시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 다른 안 나온 장면들도 제가 할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공부를 꼼꼼히 매일 같이 이제 일정한 시간을 투여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